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9월은 이틀이 남았고요. 9월 29일 미국 시간 가장 중요한 마이크론 반도체하고 나이키 어닝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2일 지난주 미국이 75bp 금리 인상 3번 연속은 했지만 결국에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추가 하락보다는 버티고 있는 것이 이번 주 10월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겠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가격에서 버티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론 나이키 한국 시간 9월 30일 새벽 3시 이후에 어닝이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허리케인 상륙을 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 이벤트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미국 허리케인 3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온다고 미국 석유 공급 파괴 이슈 나오면서 국제 유가 또한 변동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19,400달러 플러스 1.6%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상승하고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38.1%, 이더리움 도면스 16.4%로 비트코인의 파이가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빠르게 비트코인 따라서 변동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9월 30일 새벽 3시 마이크로 어닝 예정인데 마이크로 어닝이 2분기 어닝하고 영업 마진율 3분기 가이던스까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면 비트코인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닝 미스에 3분기 시장 예측 가이던스까지 나쁘게 나온다면 나스닥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큰 하락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적 발표 시간은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발표가 되는 대로 빠르게 커뮤니티 공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나스닥 상승을 하려면 미국 기업들 실적이 뒷받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올라야 코인도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 어닝만 잘 나온다면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확실히 긍정적인 환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긴축 속도 빠르게 만든 러시아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주민투표 종료가 되었는데 루안스크주부터 헤르손주까지 주민투표 찬성률이 98%, 99%, 87%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2014년 러시아 여기 크림반도 침공 이후 주민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러시아 합병을 찬성을 했었고요. 당시에 미국하고 유럽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투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 전쟁 확산 우려로 인해서 넘어갔었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면 러시아 전쟁 종료되는 거 아닌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 결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유럽은 고금리 고물가로 러시아까지 추가 제재 쉽지 않을 듯 보이고 미국 또한 11월 중간 선거 남겨두고 있는데 시장 여론을 잘 살필 듯 하고요. 미국도 허리케인까지 30년 만에 가장 큰 자연재해로 당장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러시아 전쟁 종료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영국에서 외환 시장 개입한다는 뉴스 나면서 미국 나스닥도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왔고요. 새롭게 임명된 영국 총리 취임하자마자 감세하고 유동성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하루 전 중앙은행에서는 긴축도 같이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영국이 국채 매입에서 영국 파운드와 같이 하락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영국 국채 매입 발표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4%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비트코인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비트코인 내렸다가 상승했듯이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나스닥 코인 가격도 반대로 움직이고요. 마이크론 나이키 어닝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러시아 전쟁 동료에 영국까지 다시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주식하고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환경 점차 만들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주식 보면 애플, 퀄컴 제하고는 전체 다 초록색으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2%, S&P도 플러스 1.9%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퀄컴 주가 하락은 애플이 아이폰 14 9월 초에 증산하겠다는 정책을 번복하면서 애플하고 퀄컴 주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9월 초에 발표했던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4 9천만 대 생산하려다가 사전 예약 주문율 폭등하고 600만 대 더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한 거시 환경 지속이 되고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전작 아이폰 13에 비해서 30% 판매가 감소했다고 뉴스가 나면서 애플 주가도 하락을 한 거고요. 아이폰 14 이번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새로운 기능이 추가로 되면서 아이폰 14 프로는 잘 팔리지만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전작 13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를 한 듯 합니다. 한국은 9월 30일 자정부터 아이폰
아이폰 사전 예약 시작을 하고요. 그래도 애플 주가 보면 마이너스 1.2% 정도로 증산 철회로 하락은 했지만 러시아 전쟁 종료하고 영국 국채 매입으로 크지는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장 시작할 때 애플 마이너스 4%로 완전히 대폭락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시장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죠. 애플 증산 철회 뉴스 나오고 애플 부품 생산하는 한국의 LG 이노텍 마이너스 10%, TSMC 마이너스 2.2%, 폭스콘 마이너스 2.7% 등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중경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종료 기대감은 우리 가족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영국이 3월 초에 감세해서 유동성 늘린다고는 했지만 파운드와 급락에 다시 국채 매입하겠다고 영국 중앙은행 발표를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하락을 한 거죠. 거기에 9월 20일 미국 75bp 금리 인상이고 시장 분위기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나 마이크론, 나이키 어닝 실적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11월 2일 애플 어닝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마이크론 어닝이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연설부터 다음 주 메서 위원까지 연준위원들 긴축 발언 지속은 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되고 무덤덤해졌다 볼 수가 있고요. 연준위원들 발언은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컨센서스 8.1%인데 작년 10월부터 미국 인플레이션이 본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월 13일 인플레이션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3개월 연속 하락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도 약간은 줄어들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패드워치 11월 2일 금리 인상 예상치를 보면 50bp 인상 가능성이 47%까지 다시 상승을 했고요. 9월 22일 FOMC 이후 75bp 11월 인상 가능성이 70%였는데 최근에는 50%까지 내려온 수치입니다. 50bp냐 75bp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금리 인상폭 줄여주지는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하고 미국 주식 추가 하락이 없는 거죠.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면 11월 미국 금리 인상폭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될 듯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1972년부터 비교를 했을 때 2020년 금리 인상 최근 수준이 세 번째로 빠르고요. 6개월 만에 300bp 금리 인상을 했죠. 1972년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비슷한데 72년 자료는 너무 오래되어서 최근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듯하고 그나마 금리 빨리 올렸던 1980년 7월하고 최근 나스닥 움직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80년 미국 경제하고 2020년 미국 경제 체력이나 전반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참고는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1980년 중동에서 석유 생산 줄이면서 2차 석유 파동이 1980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고 나스닥 코인 폭락 왔을 때 지점이 여기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80년 시장이 급격히 올라간 석유 가격 때문에 경기 침체 막으려고 연준은 시장에 돈을 뿌리는 양적 완화했고 석유 가격 상승하는 와중에도 연준의 양적 완화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 긴급 수요를 한 거죠. 하지만 최근하고 비슷하게 너무 많이 시장에 돈을 뿌리면서 인플레이션율 상승하고 달러같이 하락하면서 1981년 6월에 고점 찍고 나서부터는 7월부터 더블 딥 금리 인상,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로 하락은 했지만 여기 석유 파동 시작했을 때 부근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의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 82년 8월 최저점 찍고 나서부터 반등이 크게 났고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석유 가격 안정화시키고 경제도 2년 정도 주춤은 반등은 왔습니다. 여기 움직임을 2020년 최근 나스닥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어닝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에 여기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11월 어닝까지 연장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4분기 어닝에서 미국 기업들 단기에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이익 감소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러시아 전쟁 끝나고 국제유가 안정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은 경제가 휘청일 수 있더라도 미국은 우상향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10월 나스닥 반등한다고 해도 8월 여기 직전 고점 돌파는 어려운 거고 연말에 다시 한번 내려갈 수가 있고요. 연준이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려도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금리 인상의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면 비트코인도 단기에 반등 올 수는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반등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